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매달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 중 거의 절반이 실제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은행 계좌 잔액 관리 실수 또는 복잡한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2025년 기초연금의 현실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혹은 곧 65세가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이 왜 끊기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대처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A값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어르신이 34만 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어르신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3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기초연금이 끊기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 기초연금이 끊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연간 120만 원이 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은행에 5천만 원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시적인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을 받았거나 토지 보상금을 받았거나 자녀가 큰 돈을 보내준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달의 재산조사에서 갑자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탈락.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끊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계시고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기초연금을 34만 원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어졌습니다. 알아보니 자녀가 효도 차원에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던 것을 한 번에 1년치 360만 원을 보내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달 재산조사에서
은행 잔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두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일시적인 것이고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 할머니는 땅을 팔아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빌려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판 그달 재산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금 재개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단순한 계산 방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의 현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느냐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7천만 원이 있다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의 4%를 곱하면 연간 2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6만 7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일반 재산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 재산 기본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4%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 잔액 관리입니다.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이 시기를 피해서 큰 돈을 받거나 인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적이 정해진 돈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쓸 돈이라면 미리 병원비를 결제해 두거나 전세자금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계산 실수나 서류 누락 때문에 잘못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 간 증여나 대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는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씩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여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진 점과 전망. 2025년 기초연금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라가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조사 과정에서의 형평성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계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재산 증가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더 현실적인 재산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계좌 관리나 신청 절차 개선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